안녕하세요. 28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5살 차이 남자와 5년을 사귀었고 사귀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홀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친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 하더군요. 저는 그때 23살이었고 결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연애 도중 가끔씩 그런 주제가 나오면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연애 기간 동안 데이트를 할 때마다 하루에 2번 정도 어머님한테 전화와서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3년 차에 조금 충격을 받았던 건 남친이 결혼한 여동생한테 전화를 받고 난 후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금방 갈게." 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얼버무리다가 어머니가 여동생한테 "요즘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라고 연락을 하셨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여동생이 울면서 본인 오빠, 즉 제 남친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엄마 혼자 두지 말고 챙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전부 딸한테 일러바쳐 시누이 월드를 제대로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시 친구들한테 이 일을 말했더니 떨어져 사는 딸이 혼자 외로운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을 거라 말하기에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친 돈 관리를 지금도 어머니가 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나마 돈이 잘 모인다 말하기에 이것 또한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28살, 남친이 33살이 되니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저는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걸 남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 이야기를 해왔을 때 남친을 사랑하기에 합의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선 저는 9급 공무원으로 월 220 정도 벌고 있고 남친은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저보다 조금 더 벌고 있습니다. 남친이 본인 명의로 산 집이 있는데 빚이 1억 5천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차는 없고 모아둔 재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돈이 없어 분가를 못하는 거면 내가 조금 보태고 우리 집에 도움도 청해보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20년 넘게 아버지 없이 사신 어머니를 혼자 두지 못하겠다. 같이 살고 싶은 거 너도 알지 않냐 하고 말하더군요. 한마디로 결혼 직후부터 바로 합가해서 살자는 거였습니다. 이후 이 문제로 몇 번이고 설득하려 했었지만 제 말은 제대로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먼저 시간을 갖자 말한 후 며칠 동안 여기저기에서 글도 많이 찾아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독하게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에 카페에서 만나 헤어지자 말해버렸네요. 사실 남친과는 같은 성당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한 케이스라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조금 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다. 결혼은 기존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 내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 새 출발을 하는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같이 산다 해도 둘이 합쳐서 500도 못 버는데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아이 낳고 키우고 빚 갚고 돈 모으고 어머님 의식주까지 다 해결하면서 용돈까지 드려야 한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살 거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항상 내가 어리다고 어린애 취급하지 않냐. 거기다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고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편을 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중간 역할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 그냥 어머님을 모실 수 있으면서 힘든 현실을 다 견딜 수 있는 착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해라. 아니면 지금 나와는 타협이 안 되지만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분가가 타협될 수도 있을 거다. 라고 면전에 대고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헤어지려고요. 남친은 제 말에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너 참 이기적이다. 연애 초부터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인 걸 뻔히 알았으면서 이제야 발을 빼는 거냐. 미리 말했으면 그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알고 헤어졌을 거 아니냐. 너 공무원 할 때조차 내가 기다려주고 챙겨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다.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다. 그리고 내가 중간 역할 잘해야 한다는 걸 안다고 항상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더군요. 해서 그 부분은 미안하다. 근데 나도 그럴 때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설사 당시 내가 합가해서 살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바뀌었다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 마음 바뀐 게 미안해서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냐. 그리고 중간 역할 잘하는 건 오빠와 내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참 이기적이다. 나쁜 년이 따로 없다. 너도 결국 똑같다. 하는 말들을 퍼붓고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기적이고 나쁜 년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파혼에 가까운 헤어짐을 했음에도 얼굴을 자주 봐야 하는 상황이고 사귄 기간이 짧지 않아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저를 안주거리 삼아 뒷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결혼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거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잘한 걸까요? 헤어진 것도 힘들지만 죄책감까지 드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많이 힘듭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대체 누가 사귈 때부터 결혼을 생각하며 난 네 엄마 모시고 살아줄게. 이런 학답을 하고 사귀나요? 저는 뭐가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잘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두 번째. 너도 똑같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들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남자분 다시 연락해서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꼬실 것 같은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세 번째. 남자는 5년 전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어필한 상황이고 그때 나이만 해도 28이라 진지할 시기였습니다. 글쓴이가 5년이나 확실히 안 하고 어물쩡거린 거잖아요. 남자는 여자랑 결혼할 생각으로 5년간 만났을 텐데 남자 입장에서는 본인 결혼관과 일치하는 여자를 찾을 수 있는 5년이란 시간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 남자한테 글쓴이는 나쁜 년이 맞아요. 네 번째. 아니 남자만 시간 낭비했나요? 여자도 제일 예쁠 때 다른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날린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하면서 저런 인간인 걸 일찍부터 알렸다면 발을 뺐겠죠. 말하는 걸 보니 지 딴에는 5년 됐으니 정으로 발 못 뺄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5년 때문에 남은 평생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다섯 번째. 공무원 기다려줬다는 말에 섬찟했네요.
아마 그 남자는 안정적으로 대리효도할 여자를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요. 그놈은 순이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저 홀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적당히 같이 살아줄 여자를 구한 것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